학생이랑 일반부. 보통 학생을 중고등학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대학생을 포함시키는 것도 있어요. 아니면은 여기 일반부까지가 대학생이라고 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은 성인을 이렇게 하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나눈 이유가 뭐냐면은 대참가비가 상해집니다. 뭐 예를 들어 학생부는 뭐 8만 원, 5만 원에서 8만 원을 받을 수가 있고 성인은 뭐 8만,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렇게 학생이랑 성인이랑 각각 대참가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구분은 잘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래서 잘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러 가지 대회는 참가할 때마다 여러 종목이 출전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만 나가는 게 아니고 한 가지 학생이 한 가지 뭐 네일 아트를 출전하고 뭐 메이크업을 출전하고 헤어를 출전하고 아니면은 뭐 헤어 한 가지에서 국가 자격증 아니면 일반 이렇게 해서 총 두 가지 여러 가지를 출전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면은 대회 참가비는 현금 영수증이 불가능합니다. 간혹 가다가 현금 영수증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현금 영수증은 불가능하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나가는 대회 종류예요. 총 네 가지가 있는데 먼저 스타킹 월드 뷰티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국제 뷰티 기능 대회, 그리고 월드 뷰티 아트 디자인 국제 공모전, KEG 뷰티 마스터 기능 대회. 거의 제가 이렇게 써놓는 순서가 보통 저희가 나가는 그 기존 순서대로 나가는 대로 써놨어요. 먼저 자 스타킹 대회부터 말씀드릴게요. 먼저 주최는 한국 업스타일 전문가 협회에서 주최를 합니다. 진행 방식은 현장 대회랑 공모전이 있는데 저희는 공모전 방식으로 진행을 해요. 원래는 이게 현장 대회였지만 코로나 이후로 공모전으로 변경이 됐고 이, 이 대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시의장상을 받은 수강생은 서경대 평생교육원 장학금이 1인 한해서 지급이 돼요. 그래서 이제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쪽으로 관심 있는 수강생은 여기 공모전에 참여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공모전 시기가 굉장히 제일 빠른 공모전이 이스타킴 월드뷰티다. 아, 그 다음에 국제뷰티 기능대회 KIB라고 한국뷰티총연합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진행 방식은 현장 대회 공모전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주로 나가는 건 현장 대회예요. 저희가 나가는 거는 현장 대회로 이번에 5월 24일 날 나가죠. 그리고 공모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하반기에 입시반 하는 학생들이랑 입시식이랑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공모전을 출전하지만은 대부분은 저희가 현장 대회로 나갑니다. 왜냐하면 현장 대회를 나갔을 때는 학생들의 경험이 굉장히 많이 쌓여요. 경험이 쌓이면은 여기에서 나오는 경험이 학생들한테는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든 현장에서 이 경험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이 현장에는 꼭 가보셨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 대회만큼 국가 자격증을 배우고 있는 수강생들도 참여하면은 나중에 시험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대반 수강생들이 여기 와서 실력을 알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저희 올드뷰티 아카데미뿐만이 아니고 다른 아카데미, 그 다음에 다른 대학교, 모든 전국구에서 나오는 미용하는 사람들이 다 출전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의 작품이라든지 실력을 다 볼 수 있는 기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모전이 아닌 현장 대회에 나와서 한 번씩은 와서 많은 경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있는 게 이제 국제 기능 대회. 그 다음에 월드 뷰티 아트 국제 공모전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주체가 월드 뷰티 아트 협회예요. 이건 진행 방식이 공모전이고 이건 공모전으로만 하는 전문 대회예요. 이거는 참가 인원에게 책자가 지급이 돼서 어떤 학생들이 어떤 작품을 냈는지 출전했는지 다 볼 수가 있어요. 추후에.
그리고 이거는 국가 종목하고 일반 종목의 제출 시기가 달라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르기 때문에 국가 종목, 일반 종목 집중해서 작품을 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받아보면은 어떤 학생들이 그리고 어디 뭐 나이대가 어느 학생이 어떤 작품을 냈는지 얼마큼의 실력이 되는지 한눈에 책자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지점에서 한두 개씩 보셨을 거예요. 책자로 나오는 그런 월드뷰티 책자를 보시면은 공부 굉장히 많이 되실 거예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 KGBT 마스터 기능대회. 이거는 주체가 어디냐? 저희 코로나 교육그룹과 올림픽 아카데미가 같이 주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 방식은 공모전이고 저희가 작년 24년도 1회 시작으로 진행이 됐고 이거는 이 기능대회를 출전을 하게 되면 정화에대 이슈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뷰티 아카데미 최초 공모전으로 실시가 된 기능대회가 저희 KG 뷰티 마스터 기능대회고 여기에서 작품으로 출전이 돼서 뽑히게 되면은 저희가 그 전시회도 진행을 하잖아요. 전시회 출전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페이지 뷰티마스터 기능대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모집해 주시고요.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전시하는 기회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 많이 해서 전시도 많이 되면은 학생들도 도움이 많이 되고 경험도 되기 때문에 많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네가지 스타킹, 국제 뷰티, 월드 뷰티 아트, KG 뷰티 마스터 기능대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표적으로 출전하는 대회. 그다음에 대회장 상 종류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대회상 종류는 대회마다 상이에요. 이거는 평균적인 상이니까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고, 여기 보면은 금상, 은상, 동상까지는 보통 메달을 많이 줘요. 메달이랑 상장을 많이 주고, 그다음에 최우수상부터는 거의 트로피로 많이 줍니다. 그래서 동상, 은상, 금상, 최우수상, 그 다음에 대상,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랑프리, 국회의원상, 시의원상 이렇게 됩니다. 그랑프리, 그다음 국회의원상이랑 시의원상 같은 경우는 시에서 나오는 상으로 이게 쉽게 나오는 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받으면 학생한테도 되게 뜻깊고 이게 여기 봐보시면은 이렇게 트로피별로도 크기가 다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최우수상, 여기 뒤에 있는 게 그랑프리 이렇게 상별로도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시기원상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상이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도 요 부분을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회반 종류는 각 대회마다 종목 명칭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각 대회마다 공문을 잘 보시면 되고 각 지점마다 운영하는 대회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각 부원장님들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이크업은 크게 판타지 메이크업이랑 아트 마스크 반이 있어요. 그리고 헤어에는 청자 커트, 펌, 업스타일, 보존머리, 뭐 다른 지점에는 뭐 헤어 바이 나이트도 있고 청자 커트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저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리고 네일 아트 대회반이 있는데 평면 아트, 스톤 아트, 믹스 미디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져 있습니다. 메이크업, 헤어,
네일 아트. 아, 그래서 메이크업 대회반. 자, 판타지 메이크업이에요, 이게. 판타지 메이크업은 일단 추상적인 주제를 하나 정해요. 그래서 그에 맞는 컬러랑 이제 오브제를 만들어서 메이크업을 이제 모델에게 표현하는 작품인데, 아쿠아랑 이제 오일 베이스 등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서 뭐 얼굴뿐만 아니고 바디 페인팅을 통해서 표현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표현력이 상승하고 그다음에 연출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그래서 이 판타지 메이크업을 이 출전한 학생들이 나중에 가서는 본인이 어떤 거를 연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되는지 이 대반을 하고 나면 굉장히 많이 실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은 지금 이게 저희 대반 하는 학생들이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요렇게 요렇게 뒷판 요게 지금 하늘 색깔 보이는 게 이렇게 뒷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뒷 배경을 만들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요렇게 있는 게 무기예요, 학생들이. 이번에 학생들이 만든 무기를 직접 이렇게 다 만듭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머리에 쓰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다 하나하나씩 만들고 연출을 하고 그러려면 학생들이 컨셉을 잡고 구도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본인들이 만들고 나면은 본인이 어떻게 어디를 만들고 어떤 식으로 컨셉을 잡고 주제를 정해야 되는지 실력이 늘 수밖에 없어요. 이게 판타지 메이크업 판타지반입니다. 그리고 아트 마스크. 아트 마스크는 마스크를 이용해서 주제에 따라서 위치랑 도구를 선정한 다음에 컬러로 자유롭게 표현하는 제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쿠아랑 오일 베이스를 이용해서 먼저 이렇게 작품을 만드는 건데 여기도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크게 판화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 판화랑 이 아트 마스크랑 같이 매치가 되게 해서 작품을 만드는 게 아트 마스크. 요게 아트 마스크 반입니다. 그래서 이 파나랑 이 아트 마스크랑 잘 어우러지게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보면은 여기에 아트 마스크가 있어요. 여기에 이 아트 마스크랑 작품이랑 잘 어우러지게 오브제와 같이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트 마스크가 있고 여기도 아트 마스크. 그래서 판 위에 오브제와 작품을 같이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떤 구도로 해서 어떤 주제를 선정을 하고, 컬러를 어떤 식으로 써야지 조화롭게 잘 되는지를 배우는 반이 아트 마스크 반이에요. 그래서 이 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입시반 하는 학생들한테도 이 반을 배우게 되면은 마스크 구도라든지 색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돼요. 그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이게. 그다음에 헤어 대반. 여기 청자 커트입니다. 청자 커트는 헤어 커트랑 컬러를 잘 조합을 해서 창의적으로 만드는 건데 만들기 전에 먼저 주제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맞는 컬러와 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양한 컬러 조합이랑 색 표현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여러 커트에 대해서 경험이 상승을 해요. 왜냐면 한 커트에 대한 기술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 커트에 대한 기술이 들어가기 때문에 커트 실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맞는 깔끔한 염색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염색 매치라든지 컬러감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해도를 잘 그려야지 머리에 대한 구도를 이해를 잘 할 수밖에 없어요.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해도도 당연히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트라든지 헤어에 대한 기술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창작펌 퍼머넌트라고도 하는데 이건 여러 가지 헤어 롯들을 이용해서 이 펌 기법을 응용해서 만드는 창작펌인데 이거는 헤어에 대한 헤어 길이나 각도, 모발 길이에 따라서 롯드 사용법이라든지 이해도를 상승을 굉장히 많이 시켜줘요. 왜냐면은 이 머리 길이에 따라서 헤어 롯드 크기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러면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그런 거를 무조건 이해를 하고서는 헤어 모양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헤어 디자인의 이해력이 상승이 엄청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머리에는 어떤 컬이 어울리는지, 그 다음에 어떤 롯드가 맞는지, 적합한지 그런 거를 굉장히 잘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했을 때는 어떤 펌이 나오는지,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도 바로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다 헤어 롯드예요. 이렇게 해서 작품을 만들면서 헤어 길이에 맞는 롯들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해요. 이거 보면 그래도 생각보다 쉬워 보이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머리 길이에 따른 롯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롯드가 안 말리고 잘 안 말리고 풀리고 그러기 때문에 헤어 길이와 롯드의 크기를 굉장히 잘 계산을 해서 말아야 되고 거기에 맞는 디자인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창작 업스타일 여러 가지 기법들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화려한 염색, 색감을 응용을 해서 조합을 해서 창의적인 스타일링을 연출을 하는 건데 먼저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도구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헤어 스타일링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용을 해요. 따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웨이브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지, 고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얼만큼 고정력이 더 강해지는지 그런 거를 배우기 때문에 도구 사용법이라든지 헤어 스타일링에 대한 능력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특히 이건 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속도감이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거 생각보다 이 가발에 염색을 하다 보면은 헤어 손상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거칠거칠한 게 잘 보여서 학생들이 섬세하게 깔끔하게 해야지 작품성이 더 뛰어나 보여서 학생들이 섬세하게 능력이 키워나갈 수밖에 없어요. 작품의 완성도를 하려면 깔끔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부분의 기법이 다르고 여기 부분의 기법이 다르고 또 여기 앞에 부분의 기법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스타일링에는 어떤 스타일이 들어가야 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디자인이 돼야 되는지, 그런 스타일링이라든지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 웨이브를 이렇게 올렸을 때 어디에 염색이 들어가야겠다. 라는 것까지 계산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염색 실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네, 이게 청작 업스타일 반입니다. 그다음에 이건 고정머리예요. 가채 그리고 가발을 이용해서 옛 시대의 저희 헤어스타일을 표현하는 올림머리인데 이게 긴 머리나 이제 긴 가채가 생각보다 관리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 머리를 올림머리 하는 게 엄청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자꾸 쓰러져 내리고 고정이 안 되고 이거를 닦기도 힘들고 관리하기도 힘들고 유지하기도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 이 염색한 머리들보다도 이 머리가 굉장히 만들기가 힘들 거예요. 이 머리가. 이 머리를 완성하기까지가 굉장히 힘들 텐데 이 머리를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긴 머리를 어떻게 따야 되고 어떤 식으로 머리를 올려야지 이 머리가 화려하고 우아한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해야지
올림머리가 잘 되고 닦기가 잘 되는지, 그리고 까다롭고 손질하기 어려운 모발이라든지 전통적인 머리가 생각보다 잘못하면은 이게 정말 이상하게 그냥 쌓기 머리가 되고 어떻게 해야지 우아하고 정말 전통적인 머리가 완성이 되거든요. 그런 머리를 배우게 돼요. 그래서 이 고정머리가 응용으로 하면 굉장히 많이 사용을 굉장히 좋은 데에 많이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많이 고정머리를 합니다, 요즘에. 자, 그 다음에 네일 아트 대회반이 있는데, 먼저 평면 아트예요. 이거는 팀마다 팁 하나하나 그림을 연결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밑바탕에 스케치를 먼저 그리고 컬러 배색을 해요. 그 다음에 디테일한 작업을 해서 조화롭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일단 창의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고 섬세한 테크닉이라든지 드로잉 기술력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지만이 그 실력이 더욱더 상승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팁 안에 모든 그림을 다 완성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섬세한 드로잉 실력도 상승이 되고 창의적인 디자인 실력도 엄청나게 상승이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평면 아트가 굉장히 어렵지만 하고 나면은 작품성이 굉장히 뛰어나고 이거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 작품 포트폴리오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거 한두 개씩은 만들어 놓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스톤 아트. 여러 가지 파츠랑 스톤을 이용해서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먼저 주제를 정해서 스톤과 파츠를 이용해서 만드는 건데, 옛날 이제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을 이용해서 주제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주제를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실전에서도 할 수 있는 스톤 아트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스톤아트를 만약에 했을 경우에는 실무에서도 굉장히 활용성이 높아요. 이 파츠를 어디에다가 붙여야지 조화롭게 되는지, 구도를 어떻게 잡아야지 촌스럽지 않은지, 어떤 색감의 파츠를 섞어야 되는지, 그런 배치나 구도, 디자인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파츠를 잘못 섞으면 굉장히 촌스러워지고 어떻게 파츠를 섞으면은 굉장히 이상해요. 엄청 이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구도랑 각도라든지 색상, 배치, 배열을 배워야지만이 스톤아트의 배열이 굉장히 이쁘게 되고 그거를 실전에서 풀파츠나 스톤아트를 붙이는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많이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대회를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근데 이게 스톤 아트라는 게 여기 보면 이 작은 것도 스톤이에요. 이런 게. 이런 거를 다루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다루는 것까지 하셔야지만이 되는데 이런 활용하는 방법까지 알게 되면 밖에 나가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믹스미디어는 뭐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입체와 객체들을 이용해서 기본 아트들이 함께 어우러진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하나의 주제를 정해서 스토리텔링이 돼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기법, 예를 들어 아크릴 기법도 들어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부자재라든지, 뭐 스톤도 들어가고, 단순한 네일 아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정말 작품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게 제일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창의력도 필요하고, 재료 활용도도 뛰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기술력이 요하는 거기 때문에 아크릴도 사용하고 여기에 대해 오브제도 사용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트에 대한 실력이라든지 기술력이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입체감 있게
구도를 잘 잡고 주제를 잘 선정해서 조화롭게 하려면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은 뭐 이런 판타지라든지 이런 아트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넓지만은 이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조그매요. 그래서 이 작은 곳 안에 이렇게 작품을 만들려면은 학생들의 섬세함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섬세함이 그 실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아크릴 사용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학생들이. 그리고 아크릴과 젤, 이 젤 사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익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네일 아트 기술이 어느 정도는 뒷받침하는 학생들이 들으면은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가지의 작품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작품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드는 게 믹스미디어 3D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필수 선행 과정. 먼저 메이크업은 아티스트 먼저. 메이크업의 디테일함이나 속도 향상에 일단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메이크업 2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판타지, 캐릭터, 특수 분장이 기본적인 커리큘럼 안에 들어있잖아요. 이걸 배워야지만이 저희 메이크업, 판타지 메이크업이 가능해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메이크업을 한 게 판타지 메이크업이에요. 이 메이크업을 배워야지만이 이 주제를 정하고 여기에 맞는 오브제를 선정을 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2급 완료가 되지 않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냐하면은 2급에서는 저희가 아쿠아 물감을 써요. 아쿠아 물감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이 메이크업을 같이 하는 건데 만약에 우리가 아쿠아 물감을 사용할 줄 모르면은 여기를 섀도우로 다 해야 돼요. 섀도우로 다. 그렇기 때문에 2급은 무조건 선행 과정입니다. 이거는. 아, 그리고 일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 대회의 주제를 정할 때 먼저 우리가 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종이에다가 디자인을 해요. 스케치를 해요. 나는 이런 컨셉을 해야지.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뭐 태양으로 해야지. 아니 뭐 숲속으로 해야지. 이런 주제를 정하고 종이에다가 스케치를 해요. 드레스는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고 메이크업은 어떤 식으로 해야지 그걸 그림을 그려요. 내 머릿속에 있는 거를 그림으로 먼저 옮기는데 이 그림이 정말 이상하면은 실질적으로 옮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러스트를 배워서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어떤 색상을 쓰고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될지 디자인 시안 구성 시 굉장히 필요한 디자인을 도출할 때 필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일러스트를 저는 필수 선행 과정으로 넣습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업 1급은 저희가 얼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얼굴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기 쇄골 그리고 팔 더 심하신 분들은 여기 바디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바디가 우리 굴곡이 있어요. 굴곡이 있는 거를 먼저 배우고 나서 그 다음에 판타지 메이크업을 배우면은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제가 필수 선행 과정은 아니고 도움되는 과정으로 제가 1급을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헤어 같은 경우에는 업스타일 3급은 업스타일 기본 테크닉이라서 필수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2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응용 테크닉을 배워요. 딱히라든지 창의적인 주제 구상 할 때 도움이 많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웨이브를 넣든 꼬기를 넣든 딱히를 넣든 이 올림머리를 할 때 2급에 있는 기법이나 응용법이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급을 배운 학생들한테서 표현력이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까지 배우면 학생들의 작품성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헤어 실무는 드라이, 펌, 커트를 어느 정도는 알아야지 우리가 어디에 무슨 염색이, 무슨 색상이 들어갔지, 어디에 무슨 색상이 들어갔지, 어디를 커트를 조금 하고 어디를 드라이를 할지 알기 때문에 대의 과정에는 응용적으로는 배워야 되는 과정이고 에어브러쉬를 여기다가 놓는데 여기도 마찬가지고 메이크업에도 제가 추천드리는 과정이 에어브러쉬예요. 왜냐하면 에어브러쉬를 요즘에 배우게 되면은 이런 하나하나 선들이 이 아쿠아 물감이 아닌 에어브러쉬로 하게 되면은 그라데이션이라든지 스텐실을 이용해서 이런 모양을 바로바로 넣어서 우리가 30분 안에 완성할 거를 2분 안에, 3분 안에 바로바로 완성해서 디테일이라든지 표현력을 더 많이 잘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저희가 마네킹에도 저희가 메이크업을 해야 되는데 에어브러쉬를 하게 되면 빠른 메이크업이나 디테일 연출이 가능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아요. 특히 오브제. 저희가 이런 헤드를 만들 때에도 이런 데를 그냥 일일이 하나하나 칠하는 게 아니고 에어브러쉬를 해가지고 그라데이션을 넣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때문에 저는 에어브러쉬 과정을 굉장히 많이 추천하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에어브러쉬를 꼭 수련을 하고 들어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도 에어브러쉬를 들은 학생들과 안 들은 학생들의 표현력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일 아트 같은 경우에는 네일 실무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일드 파스트 같은 경우에는 응용력과 섬세함의 숙련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래서 아크릴이라든지 네일 제품의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인지가 어느 정도는 되어 있는 분들이 대회반을 들으면 조금 더 수월해요. 그리고 드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오브제라든지 입체적인 작품을 했을 때 빠른 제작이 가능하고 훨씬 수월하죠. 뭐 저희가 아크릴을 사용을 해서 어디 부분을 깎고 작품을 만들 때 드릴을 사용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에어브러쉬도 제가 여기다 추천했는데 에어브러쉬가 이 정도로 활용도가 높아요. 요즘에 네일 아트도 에어브러쉬를 좀 조금 더 이제 다시 사용하는 추세인데 이게 에어브러쉬가 그라데이션도 굉장히 표현이 많이 되고 작은 부분, 넓은 부분 이게 활용도가 좋기 때문에 채색이라든지 각종 소품 원단에서도 채색이 많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활용도가 높아요. 어느 대회에서나 활용이 가능한 게 여기 에어브러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회반 진행 먼저 개강을 하고 나서 디자인을 구상을 해요. 디자인 구상이 주제를 정하는 거죠. 나는 뭐 예를 들어 뭐 요정을 할래, 뭐 바다로 할래 이런 디자인을 구상을 해서 시안을 그려요. 시안을 그린 다음에 재료 준비를 해요. 재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 동대문도 가야 되고 알리에서도 사야 되고 알리에서 사면 헤이지코를 사면 생각보다 많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 사서 준비를 해야 되고 학생들이 동대문 가서 뭐를 사냐면은 이런 원단을 사요. 이런 원단. 드레스에 꾸밀 원단이라든지 이런 원단을 사는데 한 번만에 사오는 게 아니에요. 잘못 사올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여러 번 해야 돼서 이 재료 준비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재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서 의상이랑 오브제를 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무게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배경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메이크업 실습을 해요. 얼굴, 그 다음에 데콜테 아니면 팔까지 메이크업 실습을 해서 디자인이나 시간 단축을 위한 메이크업 실습을 한 다음에 공모전에 나갈 사진 촬영을 해요. 그 다음에 최종 마무리 사진을 보고 난 다음에 뭐 고칠 부분 아니면 더 모자란 부분 보수 작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대회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까지가 대회반 진행 방식이에요. 자, 여기에서 주의할 점. 모델의 주의사항이 있어요. 해외 모델을 저는 무조건 사용하라고 학생들한테 얘기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저희가 학생들이 예시로 우리 주제 정하자 하고서는 보는 보통 레퍼런스의 이미지가 보통 다 해외 사람들이에요. 해외 사람들이 작품을 하고 드레스를 입고 한 사진들을 보고 저 이거 할래요. 저 이런 주제로 할래요. 하는 것들이 보통 그런 분위기들인데 그런 분위기를 일치하는 분들이 해외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웬만하면은 외국인을 일치하게끔 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 일반 분들보다는 그래도 해외에 있는 모델 분들이 포즈랑 표정이라든지 그런 거를 굉장히 다양하게 포즈를 취해 주시고 이목구비가 뚜렷해서 다양한 의상이라든지 메이크업의 소화가 가능해요. 그리고 금액대가 대신 저렴한 편이 아닙니다. 저렴한 편이 아니지만은 그만큼 잘 작품성 있게 잘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서도 저 학생인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절충을 해주시는 모델분들도 요즘에 굉장히 많아요. 예시 보여드릴게요. 이 국내 그냥 저 친구 쓸래요. 저 친구에도 괜찮아요. 라고 했었을 때 예시예요. 그냥 국내 지인들 썼을 때 했을 때 그 작품이 눈에 띄질 않아요. 작품이 굉장히 살아나지를 않아요. 작품이 굉장히 좋은 작품인데 잘 만든 작품인데 그렇게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해외 모델을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포즈도 다양하고 그리고 현장 대회에서는 그리고 모델들 키가 기본적으로 170이 넘기 때문에 시원시원하게 멀리서도 잘 보여요. 그래서 내가 만든 작품, 내가 만든 뭐 무기라든지 오브제가 눈에 더 잘 띄고 더 화려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국내 지인 아니면 국내 모델 그리고 여기는 해외 모델.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해외 모델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회반 주의사항 말씀드릴게요. 먼저 대회반 주의사항에서는 개월 안내는 웬만하면 말씀하지 마시고 회차 안내를 말씀해 주시는 게 나아요. 그리고 수강료와 재료비는 별도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 원단을 샀어요. 근데 이 원단을 샀는데 이걸 잘못 샀어요. 그럼 또 사야 돼요. 근데 이게 뭐 몇천 원, 몇만 원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막 8만 원, 10만 원 이렇게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잘못 사면 또 사와야 되고 또 사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료값이 많이 들 때도 있고 우리가 드레스를 만드는데 천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만큼 비용도 많이 드는데 이 뭐가 예를 들어 50만 원밖에 안 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학생들은 그 한에서만 재료를 사려고 해요. 그러면 그 재료를 충분하게 사지도 못하고 작품도 나오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작품을 만들었을 때 저는 왜 작품이 이것밖에 안 나와요? 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재료비 한도 안내는 하지 말아주시고요. 자, 그럴 때 재료비 한도 안내는 금지고 수강료와 재료비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결석 시에는 보강이 안 돼요. 이건 오히려 학생들한테 수업이 아닌 날에도 나와서 무조건 만들고
쉬는 날에도 나와서 만들고 오히려 더 나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반이 대반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요것도 만들고 드레스도 만들고 무기도 만들고 이런 머리에 쓰는 해조도 만들어야 되고 그러려면은 투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서포터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투자하는 시간도 필요해요. 그리고 그만큼에 있는 재료비도 본인이 투자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학생들한테 무조건 대반할 때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여기에서 일반 입시 학생은 대학교 그냥 입시할 때는 수상 이력이 필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회에 참여하는 것이 좋은데 서경대 입시 학생은 입시 준비에 대한 부담감과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수당 중에 하나로 참여를 시켜야지 이거를 실기시험 불합격 시 다른 학교로 대회반을 듣는 것이라고 학생한테 얘기를 하면은 학생이 그걸 바로 인지하는 순간 서경대 수업에 대한 니즈가 없어지고 그럼 나 이 학교 갈까? 그럼 나 정화여대 갈까? 바로 이렇게 소경대에 대한 집중도가 엄청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라든지 지루함을 없애기 위한 수단을 방법으로 대반을 참여시켜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알게 모르게 실력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그리고 내가 서경대에만 집중했던 것이 어느 정도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어느 정도 굉장히 많이 풀려요. 그래서 의욕도 더 많이 나고 그런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근데 오히려 서경대가 아닌 제2의 우리가 성적이 떨어졌을 때 우리 뭐 다른 학교를 위해서 우리 대회만 들어야지라고 하면은 오히려 학생들이 그 학교로 집중이 됩니다. 서경대학교에 대한 니즈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중요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대반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실까요? 아니면 보고 싶은 부분이나 그런 부분 있으실까요? 없나요? 끝내라고요? 알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